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미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유병호 도시기반시설 담당입니다. 김영배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형관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결정사항은 6월 8일 고시하였으며 도 결정사항은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 도 결정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은 그동안 상반기에 정윤리 도시계획 등 4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는 그 상리 노대간 확장 등 재착공 3건과 보상협의 2건을 진행해서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 상반기에는 주차장 3개소와 광장 및 놀이터 등 2개소를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해안면 현리 주차장 등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협의 사업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과 노후도로, 아스콘 재포장, 노후 인도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심로 구간은 설계를 완료하여 지금 그 보고서에는 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그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구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그 노후 가로등 경관 조명을 보완 설치하였으며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트리가트 조성 사업은 그 비봉교 내에 산양 등 트리가트를 조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눈높이 교통 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 양구인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체장애 1, 2급과 65세 이상 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현재 12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한 대 더 추가 구입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응답형 희망택시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그 4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189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희망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그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23개소와 버스 승강장 48개소를 신규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그 생활도로 구역 및 주요 교통시설 LED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통 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 양극은 모범 운전자의 노후 차량 교체비를 지원하였고 그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현재 45개소로서 양국은 노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요금은 6,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그 신병 직접 입영 관련해서 무료 주차권을 2개 사단에 지급하였고 그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29개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인도라든가 진출입로의 얌체 주차에 대해서 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체증 구간인 송중리 갈비에서 양지 이발소 구간에 편방향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 흐름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편방향 주차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시행수입니다. 현재 검사 지연 등 2,49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사 시정 안내와 과태료 자진 납부를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수 화물 운송업 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노선 운시댁 손시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재정 지원 용역을 통해 지원액을 산정하였고 현재 7월 31일 기준에서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86대이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1억 1,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송우리 일원의 전원주택 단지 24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구선은 4월달에 완료했고 현재 7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및 분양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5.12 새떼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면 5.12 일원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정비 등 90%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마을 주차장 및 인도 포장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권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로, 배수로 등 119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으로 인한 공사 중지 사업 34건을 착공하고 하반기 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지 조사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도시개발과 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택시부, 이전 문제 토지가, 우리 토지 매입 관리 계획이 약간 조속한 시일에 의회에 좀 보고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좀 해주시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차 없는 거리를 개선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차 없는 거리를 개선할 생각입니까? 차 없는 거리는 현재 그동안에 이제 차 없는 거리로 이제 한 12년 동안 이제 정책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그 소방차라든가 이런 안전대 이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고 또 상가에서는 또 차가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런 대형 차량이 진입할 수 있던 어떤 안전 소방차라든가 이런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상가의 의견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해서 주민과 상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재난 쪽에다 컨셉을 맞춰서 하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차를 통과시킨다라는 것도 앞으로 여건만 만들어주고 거기가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은 상가 번영회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 관에서 일일이 차가 몇 시까지 댕기고 이거 관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해서 재난 시에 비상 시에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만들어주고 차가 어떻게 다니든 말든 상가 번영해서 당신네들이 운영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전후 그냥 통과돼 나가려면 해시계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저쪽 나가려면 그 해시계가 지금 우리 아직까지 기네스에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시계가 위치를 변동하면 기네스에
거기에 조건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항을. 그거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해시계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아래쪽은 지금 이 터미널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그 큰 대형차가 꺾어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고가 사다리 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쪽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아마 지금 우리 저기 서천변이나 이런 데 좀 장소 좋은데,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좀 거기다 좀 옮겨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기네스역이 있다 그래갖고, 도시개발에 저해되고 이러는 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왜 유지해야 되냐면요. 지금 일반인들은 뭐 40몇 억이 들었니 이러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저거 한 200억이 넘은 거예요. 은성다방주의 주차장, 선일전자주의 주차장, 그 안에 있는 강전사 매입해갖고 건물 져갖고 한 거, 여러 가지 따지면 저게 한 200억 정도 차 없는 거리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들어간 게 그렇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도 본연의 어떤 그런 거를 살리면서 재난에 대한 거를 좀 광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상가 번영에다 맡겨서 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그간 차 없는 도로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상구 활성화를 위하여 좀 수십억이, 10여 년 됐죠? 수십억. 지금 우리 김철희 의원님 추산대로 아마 2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상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보고도 14쪽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리모델링, 차량이 통행하는 거리로 개선한다고 11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봉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 시 상가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에도 참가시키시고요. 차 없는 거리 국내외 성공 사례도 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예산으로 명품 거리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림교 내연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정림교 내연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이 아니죠? 저희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남면 상가 면사무소 그 옆편을 보면은 그 농산물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네, 그 뒤편으로는 네, 공터도 있고 이제 또 주택 하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남면 상가에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원하는 그 사항 하나 중에 이쪽에다 여기 요 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소공원을 같이 겸해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남면 상가에서는 지금 이 소공원이나 이런 데가 그 상가권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면회객들이 와서 좀 쉬었다 갈 곳도 없고, 또 우리 저기 뭐 외지에서 이제 공사하러 오신 분들 점심 식사하고 잠깐 나가서 쉴 곳도 그 면사무소 그 테이블 몇 개 있는 그거 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휴식 공간, 또 주차장 체육관하고 연계돼서 주차장 면도 그렇고, 거기가 딱 적지라고 지금 번영회에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쪽 지역에다가 사실 이제 그 녹지 겸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몇 번 이제 그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워낙 그 협의가 좀 안 돼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그쪽 일대의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 토지는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하여간 그쪽에 좀 그쪽 일대에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참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일부 토지는 제가 그 토지 주하고도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눠봤거든요. 근데 토지를 이제 이 시내 쪽이나 이런 데로 이제 환토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잘 만나서 대화를 하셔서 그 상가 여러 세대가 그 원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를 좀 꼭 예,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그 방산 그 버스 시간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애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지금 첫 버스가 7시 30분에 나오고 두 번째 버스가 8시 20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애들이 좀 너무 일찍 가고 아니면 또 등교 시간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시간대 조정을 좀 어떻게 안 되시나? 그 먼저 한번 일전에 특히 이제 그 5mm 학생이라든가 쭉 해서 이제 버스 등교 시간 때문에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했는데 또 이제 그 좀 다른 버스하고 이제 그 다음 버스 시간하고 이제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통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거는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한번 그 시간을 맞춰보도록 그 최대한 버스 그 운수회사하고 해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운수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춘천서 양구 막차 들어오는 게 22시에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후에 양구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건 없으신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이제 버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시외 버스도 그렇고 농어촌 버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 뭐 하려면 버스 기사가 더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근로기준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또 특히 이제 지금은 저희는 농어촌 버스라서 조금 이제 유예 시간을 뒀습니다만 그래서 그 버스를 좀 확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제약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은 견해에서는 그 방산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대학생 애들이 막차를 타고 오면은 애를 태우러 양구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 지금 뭐 희망택시 같은 경우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막차 승차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이런 희망택시처럼 택시를 타서 버스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향도 제 생각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도 한번 물색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버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제가 현대운수하고도 통화도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앞으로 점점 더 대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계 교통망이 가급적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또 건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네. 네. 이 청사리 마을회관 네, 그 근처에 보면은 도로가 완전히 S자로 휘어 있는 그 마을길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을길에 그 뭐 소방차도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고 또 군 트럭도 또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발생 지역입니다. 이 발생 지역 좀 확인을 해서 예, 그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하고 만나 뵙고 네. 그 이제 저희가 거기는 이제 비법정 도로라서 네. 사실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지 않는 이제 도로라서 네. 토지주하고 마을 또 이렇게 분들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사고가 자꾸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은 차라리 내가 땅을 뭐 한 1m 정도는 활용을 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겠다. 사고가 나니까 자꾸 겁이 난다. 네.
예,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 주변에 그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잘 예, 한번 예,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네, 용아리하고 청리 그 소록길 2-4호 길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170m 정도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마을은 양쪽으로 이 민가들이 있는데 그 도로가 되게 이렇게 좀 협소하고 소강도로로 예, 쓰기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길도 좀 검토하셔서 예, 소방도로에 예, 준하는 그런 그 도로 확충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희가 그 남면 대열리 구간이요. 교통량 증가로다 요즘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상당히 많은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 일자리를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 일하시고 일찍 귀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길을 건널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시루동 같은 거 좀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이런 좀 여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통안전관리공단 측하고 그게 이제 해당 이제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딱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광치역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광치에서 원통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거기하고 그 광치 검문소에서 광치 계곡으로 진입하는 그 삼거리. 네. 그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원통에서 내려오는 지이 그 완전 그 내리막길이라 가지고 그 시속이 상당히 높은데 광치 계곡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 차들을 잘 못 봐요. 나올 때.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은 그 사고 위험성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사고 나고 그러는데 거기 안전 표시판이라든가 좀 이렇게 속도를 좀 그 내려오신 분들이 속도를 좀 적어볼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도 좀 그래서 그쪽이 보면 이제 위에 표시판에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는데 그냥 와도 100km 이상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보니까 대부분 놀러 가셨다가 뭐 약주 한두 잔씩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쪽이. 좀 개선책 좀 없나 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그 표지판은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속도 카메라는 이제 저희 양구 기관 소관이 아니고 그런 이제 경찰 관서 쪽 소관이라서 저희가 이제 근데 그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터미널 뒤에 저희 올 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뒤에 그 주차 금지 구역으로 우리 지금 돼 있죠. 네, 그 마을회관 예, 그쪽에 네. 지금 근데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버스 타시는 분이 거기 그 버스 그 시외버스 터미널고 바로 뒤에다 거기 차 세워놓고 바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시서 그 차가 그러면은 거의 하루 종일 주차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터미널 뒤에 주차 단속은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계속 그때 하신다고도 안 하시는데 유일하게 그쪽에 지금 주차 단속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마트 뒤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 주차하는데 점심시간은 어떨지 몰라도 평상시에 그 주차가 그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해 놓고 가시기 때문에 거기 그 주차 단속은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좀 우리 그 일부 그 보행자나 일부 어르신들 그 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끔 어차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요. 지금 거기만 지금 주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그냥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 어차피 주차 단속 표시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단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그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지금 5분 초선 의원들 계신데 이제 제일 끝장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서 보니까 지금 10억이 이제 추경에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0억 밖에 배정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 되시고 나서 마을에 이제 주민수건 사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또 의정 활동하는 데는 주민수건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셔야지만 어느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10억밖에 못했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주민수건 사업하는데 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 계시고 또 부원수님 계시지만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해보니까 가장 그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 그동안 잘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좀 주민수건 사업,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양국은회의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